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차원과 3차원 상에서의 운동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1차원 직선상에서의 운동만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물론 포물선 운동이라고 해서 물리 2 과정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일반 물리학에서는 1차원 직선상의 운동을 주로 다루는 게 아니라 2차원과 3차원에서의 운동에 대해서 주로 다룹니다. 왜냐하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이지요. 자, 챕터 네 번째입니다. 자, 2차원과 3차원 상에서의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1차원 직선상에서의 운동을 따질 때 여러분들은 X축 또는 Y축 한 방향에 대한 거리 개념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차원이나 3차원이 되면은 한 방향이 되지가 않지요. 2차원 평면상에서의 운동이라고 한다면 X축과 Y축 또는 X축과 Z축, Y축과 Z축 두 개의 축 방향이 필요하게 되지요. 3차원이라면 어떻게 되죠? X, Y, Z축 세 개의 축 방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위를 나타낼 때 이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 출발해서부터 도착까지 뭐라고 했어요? 직선 운동이죠. 직선거리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 개념은 1차원, 2차원, 3차원 모두 다 해당하는데 1차원에서는 어떻게 돼요? 축 방향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2차원이 되면요. 자, 봅시다. 축이 X와 Y축 두 개가 있어요. 원점에서부터 시작했다고 칩시다. 여기가 도착이에요. 이렇게 갔어요. 그럼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좌표가 몇 개가 필요하죠? X, Y 좌표가 필요하죠. 그래서 X축 방향으로의 정사형을 따져서 구하고 Y축 방향으로의 정사형을 따진 이 길이를 구해서 각각의 길이를 제곱해서 루트 씌우면 이동한 변이 길이가 나오죠.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변이를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죠. X축 벡터의 단위 벡터를 이용하고 Y축 벡터의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거의 길이를 X라고 하고요. 이만큼을 X, 여기를 Y라고 하면 이 좌표, 이 R 벡터라고 하는 벡터는요, 이 변이는 X만큼 거리의 X축 방향의 단위 벡터를 해주면은 X축 방향의 방향값이 나오죠. 벡터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Y축 방향의 벡터는요, Y축 방향에서의 거리에 Y축 방향의 단위 벡터를 해주면 Y축 방향으로의 변이 벡터가 나옵니다. 두 개를 더해주면은 그게 R 벡터죠. 크기는 어떻게 구해요? R 벡터, 요거의 크기는요, 루트 씌우면 되죠. 어떻게 해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그렇죠? 자, 2차원 평면상입니다. 그럼 3차원일 경우에는 3차원에서는 어떻게 되지요? 좌표축이 3개죠. X, Y, Z입니다. 그렇죠? X, Y, Z입니다. 3차원상에서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럼? 이렇게 있대. 여기가 도착점이에요. 출발이 여기 원점이고요. 원점에서부터 도착점까지 왔어요.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각각의 축 방향으로 정사형을 먼저 내려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X축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사형 내리면요. 여기서 정사형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쭉 정사형 내리고 평면상으로 먼저 X축과 Z축 방향의 총평면선으로 정사형 내려서 각각의 것을 이렇게 수직을 따지면 되죠. 그렇죠? 또 Y축과 X축 방향으로 정사형을 이렇게 내려서 또 높이를 따지면 되죠. 그럼 평면으로 정사형 내려가지고 요 높이를 따지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올라갔고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갔고 그게 바로 요겁니다. 그 다음에 Z축 방향으로 또 얼마만큼 왔고 그게 요겁니다.
그렇죠? 요 세 가지 벡터 합, 그게 바로 요 벡터란 얘기예요. R 벡터요. 그래서 3차원에서는 변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3차원의 이 변이 벡터 R 벡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X축 방향으로 간 거리에 그 방향의 단위 벡터 해주면은 X축의 변이가 나오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간 거리에다가 Y축 방향으로 단위 벡터 해주면은 Y축 방향의 변이가 나와요. 그 다음에 Z축은요, 마찬가지로 Z축 방향의 단위 벡터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게 R 벡터예요. 그렇죠? 자, 이게 R 벡터입니다. 변이 벡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변이 벡터를 변화량을 따지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나중값에서 처음값 빼주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변이 벡터의 변화량이니까 델타 R 해주면 돼요. 맞죠? 델타 R에서 나중 벡터 R2에서 처음 벡터 R1을 빼주면 그게 변이 벡터의 변화량이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만약에 R2 벡터를 X2 I 벡터 Y2 J 벡터 Z2 K 벡터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R1 벡터를 X1 I 벡터 Y1 J 벡터 Z1 K 벡터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 델타 R을 구하는 겁니다. 델타 R, 변이 벡터. 자, 변이 벡터의 변화량을 구하면은 델타 R은요, 델타 R 벡터는 나중 벡터에서 처음값 빼주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X2I Y2 J Z2 K 빼기 X1 I Y1 J Z1 K. 자, 요거 해주면은 연산입니다. 같은 벡터끼리 연산해주면 되죠. 그러면 X2 빼기 X1 I 벡터 Y2 빼기 Y1 J 벡터 Z2 빼기 Z1 K 벡터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걸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변화량. 변이 변화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델타 X I 벡터 더하기 델타 Y J 벡터 더하기 델타 Z K 벡터. 요게 바로 변이 벡터의 변화량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1차원 직선상만 따지니까 YZ 없이 X만 따졌단 말이에요. 또는 X 없이 Y 값만 따지고요. XZ 없이 Y 값만 따지고 하나만 따졌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0으로 두고. 그렇죠? 이 R 벡터는 지금 3차원입니다. 2차원은 어떻게 돼요? 하나 줄이면 돼요. 그럼 XY만 나오죠. 3차원이니까 XYZ가 된 겁니다. 구분이 가시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2차원 또는 3차원 공간상에서 2차원 평면, 3차원 공간상에서 물체의 운동에 관해서 살펴봅시다. 먼저 속도입니다. 앞에서 배운 속도는 평균 속도 했었어요. 평균 속도를 했습니다. 앞에서 평균 속도 어떻게 했습니까? 단위 시간 동안의 변화량이라고 했죠. 그쵸? 단위 시간 동안의 변이, 즉 V 벡터요. 평균 에버리지는요. 델타 T분의 델타 R 벡터 했습니다. 이게 1차원일 경우에 R 벡터가 1차원이면은 직선상 운동이죠. 그쵸? 이 R 벡터가 만약에 2차원이면 평면상에서의 운동이고요. 요 R 벡터가 3차원이면요. 공간입니다. 구분이 가시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기본적으로 3차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공간을. 자, 공간을 기본으로 하니까 공간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평균 속도.
평균 속도는 분명히 델타 t, 델타 r 벡터라고 했어요. 그런데 r 벡터가 3차원 공간이니까 이렇게 표시되죠. 그렇죠? 자, 이걸 그대로 적용시킬게요. 그러면 델타 t분의 델타 x i 벡터, 델타 y j 벡터, 델타 z k 벡터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걸 델타 t로 따로따로 쓰면은요. 델타 x 나누기 델타 t i 벡터, 델타 y 나누기 델타 t j 벡터, 델타 z 나누기 델타 t k 벡터예요. 자, 그럼 요 각각은 뭐죠? 요 각각은 x축 방향으로의 속도 성분, y축 방향으로의 속도 성분, z축 방향으로의 속도 변화 성분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이걸 어떻게 속도 변화 성분이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x축 방향 v x 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v average 요거는 요걸 그대로 쓰면 이거는 v의 x축 방향이에요. v의 x축 방향 i 벡터 더하기 요거는요 v의 y축 방향 j 벡터 더하기 요거는 v의 z축 방향 k 벡터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는 벡터 표시해 주는데 왜 v 위에다가는 벡터 표시를 안 했을까요? 왜요? 여기 벡터 표시를 해놨잖아요.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이라고 해놨죠. 그러면 x축 방향으로의 성분 크기, y축 방향으로의 성분 크기, z축 방향으로의 성분 크기가 되는 겁니다. 구분이 가시죠? 자, 이게 평균값이에요. 그러면 순간속도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순간속도는요. 평균 속도를 어떻게 해요? 시간 간격 0으로 보내라고 그랬죠. 그러면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v average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대로 쓰면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r 되죠. 근데 요 놈이 뭐였어요? 요게 요거란 말이에요. 그대로 다시 쓸게요. 그러면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 분의 델타 x i 성분 i 벡터, 델타 y, 델타 t j 벡터, 델타 z, 델타 t k 벡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극한에서는 따로따로 연산이 되지요? 그러면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 델타 x, i 벡터 성분 더하기 그 다음 또 뭐가 돼요?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y j 벡터 성분 더하기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z k 벡터 성분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x축 방향으로의 순간 속도가 되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써요? d, dt 이렇게 나오죠. 더하기 이건 마찬가지로 쓰면 dy, dt, j 벡터 이거는 dz, dt, k 벡터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걸 다시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바로 순간속도 v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변이 벡터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각각의 r 벡터의 미분하면 되죠. 그렇죠? x축을 미분하고 y축과 미분하고 z축과 미분했으니까 이거는 r 벡터를 미분하면 돼요. 이해가시죠? 따라서 순간속도 v는요 d, r 벡터 그거를 시간에 관해서 미분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요놈이 vx, 요놈이 vy, 요놈이 vz, z축 방향으로의 순간, y축 방향으로의 순간, x축 방향으로의 순간 값이란 얘기입니다. 자, 구분이 가세요? 자, 여기까지가 속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가속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